회사 정문 앞 모자를 깊게 눌러 쓴 한 남자가 주위를 빠르게 훑더니 갑자기 방향을 틀어 황기찬한테 전력 질주했습니다. 황기찬 죽어! 라는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터져나왔죠. 강재인의 등에 차가운 칼날이 등을 파고드는 순간 숨이 멎을 듯했고 온몸으로 날카로운 통증이 번져갔습니다. 황기찬은 강재인을 보며 재인아 하고 소리쳤고 곧 재인의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붉은 피가 재인의 옷과 기찬의 손을 적시며 번졌습니다. 당장 구급차 불러. 기찬의 목소리는 명령처럼 날카로웠죠. 경비원들이 무전기를 붙잡았고 몇 명은 골목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당장 저 자식 잡아. 기찬의 외침이 뒤를 쫓았습니다. 멀리서 도윤이 달려왔습니다. 재인 씨. 그는 재인 옆에 무릎을 꿇고 피투성이가 된 등을 살폈습니다. 괜찮아요. 눈 감으면 안 돼요. 재인은 힘겹게 눈을 뜨며 말했죠. 기찬 씨는 무사해요? 도윤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서야 재인은 안도한 듯 정신을 잃었습니다. 기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재인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몰려오는 순간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이 들려왔습니다. 조금만 견뎌, 곧 병원 갈 거야. 그러나 재인의 시야는 흐릿해지고 숨소리마저 옅어졌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세리가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잠시 시선이 흔들렸지만 곧 차갑게 식었습니다. 모든 것이 도착해 재인은 조심스럽게 옮겨졌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는 순간 재인의 눈이 스친 건 굳은 표정의 세리였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흉기 난동이 아니라 세리 혼자 준비한 치밀한 판이었다는 걸. 재인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저 기찬을 지키겠다는 본능으로 몸을 던졌던 것이었죠. 구급차 안에서 강재인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기찬은 강재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돼. 곧 병원 도착할 거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손끝의 힘은 절박하게 전해졌습니다. 김도윤이 옆에서 출혈 부위를 수건으로 강하게 눌렀습니다. 더 세게 눌러야 해요. 장기가 손상됐을 수 있어요. 황기찬은 이를 악물고 손에 힘을 더 실었습니다. 강재인의 몸이 순간 움찔하더니 얕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병원에 거의 다 왔어, 여보. 절대 눈 감으면 안 돼. 강재인은 얕은 호흡만 반복했고 마스크 너머로 입술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황기찬의 시야가 흐릿해질 정도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 순간 멀찍이 회사 주차장에는 경찰차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차문이 열리자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가 양손이 뒤로 묶인 채 끌려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땀방울이 턱선을 타고 흘렀습니다. 경찰이 등을 밀자 그는 비틀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망칠 생각은 없었다고 했죠. 사람을 찌를 생각은 없었지만 상황이 위급해 멈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인 뒤 입을 열었습니다. 강세리가 시켰다고 어젯밤 전화로 지시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사실은 곧 병원 대기실에 있던 김도윤의 귀에 들어갔죠. 김도윤은 단호하게 황기찬에게 말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잡힌 남자가 강세리 씨 이름을 불렀어요. 범인의 녹취도 확보했고요. 확실한 증거입니다. 황기찬의 시선이 천천히 김도윤을 향했습니다. 차갑고 깊게 가라앉은 눈빛이었죠. 지금 그 얘기 확실하게 확인된 겁니까?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직접 들었습니다. 그 사람 어젯밤 강세리한테 전화로 지시받았다고 했어요. 황기찬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경직됐습니다. 그러니까 재인이를 이렇게 만든 게. 황기찬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순간 수술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습니다. 지혈은 성공했지만 출혈량이 많아 다음 48시간이 고비입니다. 심정지 가능성도 있어요. 황기찬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까? 목소리가 낮았지만 날카로웠죠. 의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찬은 잠시 고개를 떨군 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제인이 반드시 살아야 해요. 아직 끝내지 못한 게 많아요. 의사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자 붉은 불빛이 수술실 위에서 깜빡였습니다. 김도윤이 한 발 다가서서 물었습니다. 강세리한테 바로 가볼 건가요? 황기찬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제인이가 먼저예요. 하지만 강세리의 숨통은 내가 직접 끊을 겁니다. 목소리엔 차갑고 묵직한 분노가 실려 있었죠. 김도윤은 그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복도에 울리는 발자국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리는 그 시각 기찬의 집안 지호방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마음속은 폭풍처럼 요동쳤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지성준이었습니다. 세리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성준 씨, 나 한 번만 살려줘. 그리고 사실 지호, 당신 아들이야. 당신도 아들 엄마가 범죄자가 되는 건 원하지 않잖아. 한 번만 도와주면 모든 걸 포기할게.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지성준이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너 상황이 안타깝지만 이건 장난이 아니야. 세리는 눈을 감은 채 숨을 고르며 속으로 도망칠 계획을 되뇌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부두, 새벽, 검은 그림자가 겹쳐졌습니다. 그날 밤 지성준은 연락망을 통해 중국행 밀항선을 준비했습니다. 조용한 구역과 외부 시선을 피할 경로까지 마련됐죠. 강세리에게는 오늘 새벽 부두 창고로 오라는 짧은 지시가 전달됐습니다. 강세리는 안도의 숨을 쉬었지만 가슴 깊숙한 곳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황지호를 두고 가는 선택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었죠. 그러나 여기에 계속 머물면 더 큰 파국이 기다릴 게 분명했습니다. 강세리는 창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만 넘기면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어. 그 눈빛은 차갑게 식었지만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새벽 부두의 공기는 살을 파고들 만큼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바다 안개 속에서 깜빡이며 물비린내가 축축하게 코를 찔렀죠. 강세리는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창고 벽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숨소리를 죽였지만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손끝은 차갑게 얼었고 그 사이사이 떨림이 번져갔죠. 멀리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성준이었습니다. 그는 어두운 골목에서 모습을 드러내더니 잠시 걸음을 멈춰 강세리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미묘한 냉기가 서려 있었죠. 배는 준비됐어. 이거 타면 중국에 도착할 거야. 거기서부터는 네 몫이야. 그는 고개를 들어 부두 끝을 가리켰습니다. 세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진심으로. 그 순간 지성준이 말을 잘랐습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곧 이유를 알게 될 거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하게 단호했죠. 그 순간 부두 끝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그림자들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바닷물 위로 들이운 새벽 안개가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곧 그것이 사람들의 실루엣이라는 걸 알았죠. 차가운 가로등 불빛이 그들의 어깨에 닿자 경찰 제복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강세리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귀 옆에서 쿵쿵 울렸죠. 지성준의 입가에 씁쓸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네가 지호를 내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게 바뀌었어. 내가 지호를 데려갈 거야. 그리고 너한테 당한 거 그대로 되돌려주는 거니까 너무 화내지 말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찰들이 빠르게 좁은 통로를 파고들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금속 가판 위에서 쿵쿵 울렸습니다. 세리는 뒷걸음질을 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거 뭐야? 나한테 왜 이래? 지성준, 너 설마. 하지만 지성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바다 쪽을 바라봤습니다. 경찰 한 명이 세리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죠.
이거나 놓으라고.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세리가 몸부림쳤지만 팔이 뒤로 꺾이며 차가운 수갑이 손목을 감쌌습니다. 금속의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죠. 강세리는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런 함정을 팠어? 당신이 날 경찰에 팔아넘겨. 세리의 목소리가 부두 위에 메아리 쳤지만 지성주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부두 위에 홀로 남은 지성주는 조용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새벽 안개 사이로 배의 불빛이 깜빡였죠.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차가운 금속 표면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그 안에는 세리가 전화로 했던 모든 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목소리의 떨림, 숨소리, 범행을 시인하는 단어 하나까지 그대로였습니다. 지성주는 녹음기를 천천히 주머니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재밌는 일이 벌어질 거야. 강세리는 유리창 없는 좁은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머리 위에서 차갑게 내려앉았죠. 양손은 여전히 수갑에 묶여 있었고 손목 주변은 빨갛게 쓸려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형사 2명이 들어왔습니다. 강세리 씨, 어젯밤 통화 기록과 주차장에서 잡힌 범인의 진술이 일치하네요. 당신이 지시한 거 맞죠? 세리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 날 모함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지시한 적 없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형사 중 한 명이 휴대용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플레이 버튼이 눌리자 낮고 차가운 세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그리곤 범행 지시가 담긴 단어들이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조작된 거예요. 세리가 억지로 웃으며 부정했지만 형사의 시선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세리 씨, 이 정도면 부인해도 소용없어요. 증거는 이미 충분합니다. 세리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차갑게 식었죠. 이대로 무너질 수 없어요. 그 시각 복도 끝 CCTV 모니터를 보고 있던 지성준이 화면 속 강세리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형사가 물었죠. 이 사람과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성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과거에 얽힌 적은 있지만 지금은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나 그의 눈빛 속에는 무언가 계산된 기운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손목을 비틀며 형사들을 바라봤습니다. 변호사 불러주세요. 지금 당장요. 목소리가 단단하게 굳어 있었지만 속은 흔들리고 있었죠. 머릿속으로는 단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황기창 그리고 강재인.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저둘이 날 끝장낼 거예요. 하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강세리는 모니터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위 붉은 불빛이 꺼지고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복도로 나왔죠.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다음 48시간이 고비입니다. 황기찬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한 점으로 모아져 있었죠.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장기 손상은 피했지만 피를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절대 무리하게 하면 안 됩니다. 황기찬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 뒤에 이어진 침묵 속에는 무겁고 차가운 결심이 숨겨져 있었죠. 병실로 옮겨진 강재인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체온도 따뜻하네. 그 미묘한 온기에 순간 안도감이 번졌지만 곧 분노가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김도윤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강세리, 조사실에서 완전히 코너에 몰렸대요. 통화 녹음이 결정타인 것 같아요. 황기찬은 낮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여자가 숨 쉴 틈조차 주면 안 돼요.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바로 움직이죠.
황기찬은 강재인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시선이 창밖 어둠 속을 뚫었습니다. 강세리, 이제부터는 내가 판을 짜요. 강세리가 만든 함정 속에 내가 직접 끌고 들어가 줄게요.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병원 경비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경찰에서 강세리 조사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합니다. 황기찬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됐네요. 내가 필요한 소식이 오고 있군요. 그는 김도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비하는 것 좀 같이 도와주시죠. 이제 진짜 반격이에요. 강재인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병실 안에 고요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 숨소리 아래에는 곧 강세리를 무너뜨릴 폭풍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죠.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황기찬과 김도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내피셜로 구성된 리뷰이며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